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 제목은 어, Gradient Episodic Memory for Continual Learning입니다. 논문 순서랑 거의 비슷하게 발표 구성을 했습니다. 이 논문은 17년도 닙스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Continual Learning 리터레처에서는 나름 좀 세미널한 논문이라고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은 Continual Learning, 특히 이제 뭐 다양한 컨티뉴얼 러닝 어프로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에피소딕 메모리를 사용하는 컨티뉴얼 러닝이고, 특별히 이제 시퀀셜한 태스크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각각의 태스크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전 태스크에서 이후의 태스크 퍼포먼스 임프루먼트를 할 수가 있는 어떤 그 포워드 널리지 트랜스퍼하고, 이후의 태스크가 이전 태스크의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백워드 트랜스퍼, 그렇게 두 가지 타입의 널리지 트랜스퍼를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결국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그 방법은 Gradient Episodic Memory, GEM이라고 하는 방법론인데요. 일반적인 그 Continual Learning 셋업에서 특히 이제 일반적인 그 Supervised Learning 스킴에서 사용하는 그 empirical risk minimization이 아니고, 이 어떤 데이터가 스트리밍 하는 것처럼 컨티뉴엄한 데이터셋이 있을 때, 그 non IID한 데이터셋이 있을 때에서 이 잼의 성능을 평가를 했고요. 실제로 이 실험 결과는 이 잼이라는 그 컨티뉴얼 러닝 어프로치의 퍼포먼스가 좋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백워드하고 포워드 방향을 두 가지 방향의 그 널리지 트랜스퍼가 좀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 결과를 보입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인데요. 요 논문의 주제는 컨티뉴얼 러닝입니다. 컨티뉴얼 러닝은 뭐 라이프롱 러닝이나 인크리멘털 러닝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결국은 데이터가 우리가 일반적인 그 슈퍼바이즈 태스크에서 보는 것처럼 이랑 좀 다르게 온라인 매너로 들어오고, 이 태스크가 순차적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 그 러너에게 주어집니다. 러닝 머신에게 주어지고요. 이 그림처럼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태스크가 바뀔 때마다 데이터가 바뀌고, 그에 따라서 이제 모델이 계속 어댑테이션을 해야 되는 뭐 그런 러닝 스킴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어떤 그 다른 러닝 세팅으로는 뭐 트랜스퍼 러닝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떤 점에서는 그리고 태스크가 여러 개라는 점에서는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도 비슷하고, 데이터가 이제 온라인으로 스트리밍 하듯이 들어온다는 것에서 온라인 러닝 세팅하고도 유사한 점을 보입니다. 요런 이제 라이프롱 러닝이나 뭐 컨티뉴얼 러닝의 개념은 뭐 요 로보틱스 태스크에서 처음 어떻게 제안됐다고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로봇 내비게이션 태스크에서 여러 가지 태스크를 이제 수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이전의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된 어떤 그 로봇의 그 널리지가 이후의 태스크를 학습할 때도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더 빠르게 학습하거나 뭐 그런 식의 어떤 포지티브 널리지 트랜스퍼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그 러닝 세팅, 러닝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컨티뉴얼 러닝을 할 때의 어떤 문제들이 뭐냐고 하면요. 첫 번째는 그 catastrophic forgetting이라는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뭐 별다른 게 아니라 태스크가 계속 바뀌면서 시간에 따라서 태스크가 바뀌면서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도 같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non IID 세팅인데, 그래서 새로운 태스크가 왔을 때 새로운 태스크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나면 요 현재 태스크에 대해서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데, 이번 태스크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개의 어떤 순차적인 태스크들에 대해서는 성능이 급격하게 뭐 하락하거나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컨티뉴얼 러닝 셋업에서는 현재 태스크뿐만 아니고 이전에 우리가 학습했던 태스크들에 대해서도 성능을 계속 유지하거나, 혹은 뭐 포지티브 백워드 트랜스퍼를 통해서
현재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이 마치고 나면은 이전 태스크에 대한 성능도 뭐 소폭 개선되거나 뭐 그런 거를 결국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시멘틱 드리프트 같은 것도 있는데 뭐 태스크가 바뀜에 따라서 뭐 데이터 혹은 뭐 네트워크가 가지는 어떤 그 표현에서의 변화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고, 그 catastrophic forgetting이랑은 조금 더 반대로, 요건 이제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하면은 이전 태스크에 대한 퍼포먼스가 어, 감소한다.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intransigence는 반대로 새로운 태스크를 학습하려고 하니까 이전 태스크의 정보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 계속 성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태스크를 학습을 잘 못하게 되는. 그래서 요런 어떤 catastrophic forgetting하고 intransigence 두 개를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어떤 모델에서 다양한 태스크를 시퀀셜하게 학습을 해야 할 때 이 스테빌리티하고 그 플라스티시티의 다일레마가 있다. 어떤 이전 태스크에서 학습한 정보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동시에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도 굉장히 플라스틱하게 빨리빨리 학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개의 어떤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그 러닝 머신하고 러닝 휴먼을 비교해 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학습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그 일평생 동안 학습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다양한 태스크, 그리고 다양한 태스크는 실제로 우리가 다양한 경험이 될 거잖아요. 다양한 경험이 순차적으로 우리 그 삶에서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이런 다양한 익스피리언스에 대한 어떤 일반화된 지식을 얻을 수가 있고, 일반적인 그 러닝 머신과는 다르게 동시에 우리가 어떤 경험으로부터 어떤 에피소딕 같은 이벤트들을 에 대한 어떤 기억을 계속 그 우리가 뭐 뇌나 어떤 마음속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점차 일반화되고 또 고도화된 어떤 그 지식을 축적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학습을 진행하는데 이 러닝 머신 우리가 어떤 그 모델을 우리가 사람의 학습과 비슷하게 학습을 시키려고 할 때도 동시에 이제 다양한 태스크, 순차적으로 주어진 다양한 태스크와 익스피리언스에 대해서 일반화된 어떤 논리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해서 이전 태스크하고 현재 태스크에 대한 성능을 모두 유지를 하고 동시에 이전의 익스피리언스에 대한 어떤 에피소드 메모리 같은 거를 계속 조금씩 저장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기억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진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비슷한 그 다른 논문에서 가져온 건데요. 그 태스크 1하고 태스크가 바뀔 때 데이터셋이 바뀌니까 요 로스의 어떤 랜드스케이프도 바뀌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T0에서 태스크 1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 요 이제 그 등고선이 결국 그 로스의 랜드스케이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색깔이 진할수록 로스가 낮은 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태스크 1을 학습하면은 여기에 있던 파라미터 두 개라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요 컨투어에서 가장 로스가 낮은 지점으로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태스크 2에 대해서 또 동시에 다음 태스크에서 그 태스크 1에서 태스크 2로 이제 넘어갈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스크 1에서의 로스 랜드스케이프하고는 좀 다른 어떤 다른 모양의 형태를 띠겠죠. 데이터셋이 달라지니까요. 태스크도 달라지고. 근데 이제 태스크 2에 대한 로스를 가지고만 학습을 시키면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되면 요쪽으로 간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어떤 그레디언트 기반의 디센트를 하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태스크 2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되면은 요게 이제 태스크 1에 대한 로스는 그 큰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태스크 1에 대해서도 좋은 성능 내려면은 태스크 1에 대한 로스도 낮은 걸 유지하면서 새로운 태스크 2에 대한 로스도 낮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게 아니라 태스크 2에 대해 이 컨투어를 보면은 태스크 2에 대해서도 낮으면서 태스크 1에 대해서도 낮은 어떤 그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태스크가 시퀀셜하게 계속 들어올 때 이전 태스크에 대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든 담고 있을
있음으로써 좀 효율적인 어떤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는 게 이 컨티뉴얼 러닝의 어프로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티뉴얼 러닝의 최종 목표는 이 시퀀스로 들어오는 태스크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마치 사람처럼 이 다양한 그 경험을 통한 학습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테빌리티의 관점에서 이전 태스크에 대한 이 지식을 계속 그 보유, 리테인이고 계속 보유해야 되고, 그 플라스티시티 측면에서는 어떤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필요한 새로운 스킬을 빠르게 학습하고 빠르게 취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그 슈퍼바이스 러닝 스킴으로 돌아가 보면요. 그 트레이닝 셋이 예를 들어 어떤 스몰 n개의 페어드 샘플이 있는 그 트레이닝 데이터 셋이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 각각의 어떤 데이터 샘플은 그 피처 벡터하고 타겟 벡터가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그 슈퍼바이스 러닝 과정은 이 페어 데이터 셋이 동일한 그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데이터 제너레이트 디스트리뷰션 P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 각각, 이 페어된 데이터셋 샘플 각각이 IID라고 우리가 보통 가정을 하고 학습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어떤 모델 F 같은 거를 학습을 시키려고 할 때, 그리고 데이터셋은 동일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서 나오고, 우리가 이런 어떤 가정이 있을 때, IID 가정이 있을 때, 그 empirical risk minimization을 통해서 이 expected risk를 줄이기 위해 해서 실제로 우리가 observe한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그냥 로스를 줄이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expected risk를 줄일 수 있는 어떤 기대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요 empirical risk를 줄이려면은 결국 어떤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한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여러 번 학습을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적인 슈퍼바이스 러닝이 진행이 되는데, ERM 프린시플 아래에서. 근데 이게 휴먼 러닝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는 어떤 고정된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여러 번 멀티플 패스로 학습을 하지 않잖아요. 순차적인 어떤 익스피리언스와 시퀀스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한 번 본 익스피리언스나 어떤 데이터 샘플이라고 하면 그 한 번 본 거에 대해서 다시 보는 일이 잘 없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는 어떤 사람이 보는 어떤 익스피리언스는 IID라고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휴먼 러닝과 ERM 프린시플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데, 컨티뉴얼 러닝을 그냥 ERM 프린시플에서 ERM 프린시플로 하면 안 되냐라고 했을 때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그 캐타스트로피 포겟팅이 일어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과는 다르게 이 러닝 머신 같은 거는 이전의 태스크에 대한 정보를 아예 뭐 다 까먹거나 퍼포먼스 디그레데이션이 생기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ERM이나 어떤 IID 세팅과는 다른 컨티뉴얼 러닝 스킴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데이터의 시퀀스가 존재하고, 그러니까 컨티뉴엄 오브 데이터가 존재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데이터가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는 XY 페어 데이터 샘플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태스크 디스크립터라고 하는 그 멀티 태스크 세팅에서 이 태스크가 어떤 태스크인지를 설명해주는 이 태스크 디스크립터 T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리플렛 형태로 데이터가 존재하고, 이 태스크 디스크립터는 어떤 태스크인지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태스크마다 로컬리 IID 하게 보거든요. 이 태스크마다 존재하는 데이터 제너레이팅 디스트리뷰션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태스크가 어떤 건지 인디케이트를 해주면서 동시에 이 태스크에서 나온 데이터들은 이런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결국 non IID이지만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서는 이 데이터가 로컬리 IID한 세팅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컨티뉴얼 러닝 세팅과 ERM을 어떤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첫 번째 당연하게 그 catastrophe forgetting, 그러니까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전혀 다른 어떤 이전에 본 거랑 전혀 다른 새로운 샘플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 이전의 태스크에 대한 어떤 성능 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인풋 데이터가 non-IID이라는 거, 그리고 동시에 이제 트랜스퍼 러닝 같은 게 가능할 수도 있다. 왜냐면은 이전 우리가 봤던 태스크하고 새로운 태스크의 어떤 시밀러리티가 존재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비슷한 태스크가 시퀀셜하게 들어온다면은 이전에 우리가 학습했던 어떤 정보를 가지고 다음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할 때 좋은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된 연구로는요, 요 연구 그 그레디언트 에피소드 메모리 연구에서는 좀 실제적인 그 컨티뉴얼 러닝 세팅을 가정을 합니다. 그건 이제 그 데이터 샘플, 이그샘플을 한 번만 보거나 굉장히 적게 보고요. 그리고 메모리가 이제 한정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태스크 디스크립터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태스크 디스크립터가 없어도 됩니다. 컨티뉴얼 러닝에서는. 근데 그게 이제 더 어려운 어떤 그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리고 이 catastrophic forgetting을 사실은 그 해결하는 이전에 존재하는 컨티뉴얼 러닝 방법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그냥 생각해 보면은 가장 그 나이브한 어프로치는 이미 학습된 모델이 있으면은 그거의 모델을 일부 혹은 뭐 전체를 다 프리즈를 해놓고 새로운 태스크에 대한 데이터가 왔을 때 일부 혹은 뭐 전체 다 뭐 러닝 레이스 좀 바꿀 수도 있고 리트레이닝을 하거나 뭐 파인 튜닝을 하거나 해서 결국은 이전 태스크하고 현재 태스크 간에 어떤 시밀러리티가 좀 있으면 이 공유되는 레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얻는 그 퍼포먼스 임프루먼트가 있을 거다. 이런 어떤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좀 스케일러빌리티가 떨어지는 게 태스크가 계속 많아지거나 하면은 쉽지가 않다는 어떤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같은 방법도 있고, 요거는 결국 비슷하게 이제 이전 태스크에서 학습된 네트워크 안에 있는 그 정보, 지식을 이번 태스크에서도 좀 활용을 하겠다. 그거 이제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으로 뭐 또 이전 태스크에서 학습된 모델에 뭐 아웃풋을 쓴다거나 혹은 중간에 있는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을 쓴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프로치는 그 레그레이제이션 기반의 어프로치인데 시냅틱 메모리 기반의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네트워크 웨이트를 결국 업데이트를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태스크가 왔을 때요. 새로운 태스크가 왔을 때 업데이트를 할 때 이 네트워크 웨이트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그 레그레이제이션을 주는 겁니다. 뭐 보통은 이제 그 L2 레그레이제이션을 하는데 웨이트별로 어떤 중요도를 다르게 계산을 해가지고 레귤레이션 한다든지 혹은 이상적인 어떤 파라미터 업데이트 방향을 고려를 해가지고 레귤레이션 한다든지 그게 이제 유명한 어떤 뭐 EWC나 뭐 시냅틱 인텔리전스 같은 방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피소딕 메모리 기반의 어떤 레귤레이션 어프로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전 태스크에 대한 이그샘플들을 이제 리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몇 개를 이제 핵심적인 데이터들을 골라가지고 저장을 해놓고 태스크마다 저장을 해놓고 그걸 다음 태스크에서 학습을 할 때 이전 태스크에서 저장해둔 그 어떤 그 메모리 버퍼에다가 저장해둔 그 샘플들을 가지고 학습을 추가로 진행을 해서 이전 태스크에 대한 어떤 성능 하락을 좀 방지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어떤 리터레처는 뭐 당연히 태스크가 여러 개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그냥 멀티 태스크 러닝이 있겠죠. 여기서는 대신에 테스트를 할 때에는 테스트 데이터가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다양한 디스트리뷰션에서 나온 데이터로 하게 된다는 점이 좀 다르고요. 학습 시에도 그 멀티 태스크 데이터에 대한 거를 다 볼 수 있다라는 게 좀 다르고 트랜스퍼 러닝도 사실은 좀 다르죠. 왜냐면은 이 테스트를 할 때는 결국 어떤 소스 도메인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성능은
보질 않고 타겟 도메인에 대한 성능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도메인 어댑테이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로샷이나 뭐 퓨샷 러닝 같은 거 또 비슷하고요. 뭐 메타 러닝도 마찬가지로 뭐 런투런이나 뭐 결국 어떤 그 포지티브 포워드 트랜스퍼를 하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뭐 비슷한데 이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대해서 보면은 컨티뉴어 러닝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가장 유사한 게 저는 이제 커리큘럼 러닝 같은 건데요. 요거는 이제 진짜 사람이 학습하는 거랑 비슷하게 뭐 초등학생 1학년은 뭐 수학 기초를 배우고 중학교, 고등학교 갈수록 이제 점점 어려운 거를 학습하는 것처럼 이 모델을 학습할 때도 이 태스크의 디피컬티에 따라서 이제 소트를 한 다음에 데이터를 넣어줄 때 쉬운 데이터부터 넣고 어려운 데이터를 마지막에 넣고 이런 식으로 태스크를 구성하는 게 커리큘럼 러닝인데 컨티뉴얼 러닝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구에서 컨티뉴얼 러닝 스킴은 이 데이터의 컨티뉴엄 오브 데이터가 있다고 하는 거고 피처 벡터하고 타겟 벡터 그리고 이 태스크 디스크립터가 페어된 형태로 있는 이 트리플렛 샘플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요건 이제 태스크별로는 로컬리하게 IID 한 세팅입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 디스크립터는 뭐 직접적으로 뭐 쓴다기보다는 뭐 간단하게는 어떤 태스크인지 그냥 알려주는 뭐 인티저를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더 복잡하게는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쓰진 않았지만 요 태스크가 어떤 태스크다. 예를 들어 뭐 개랑 고양이를 분류하는 태스크다. 혹은 뭐 자동차와 어떤 배를 분류하는 태스크다. 이런 어떤 태스크 자체 디스크립션을 그 내추럴 랭귀지 형태의 뭐 센턴스나 패러그래프 같은 어떤 스트럭처드 오브젝트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새로운 태스크가 왔을 때 새로운 태스크에 대한 어떤 태스크 디스크립터를 미리 보고 모델이 더 빠르게 학습하거나 이전에 어떤 그 널리지 같은 거를 더 효과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요거 이제 좀 퓨처 워크로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프로토콜하고 뭐 이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하냐인데 더 사람의 학습하는 거랑 비슷한 어떤 컨티뉴얼 러닝 세팅을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태스크를 한 20개 정도로 많이 활용을 했고 태스크별로 주어지는 이 데이터 샘플, 이그샘플의 개수를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 러닝 머신이 태스크마다 주어진 샘플들을 뭐 한 번 혹은 굉장히 적은 숫자만 볼 수 있도록 세팅을 했고요. 이밸류에이션을 할 때는 이 캐타스트로피 포겟팅이 얼마나 일어나느냐 뿐만 아니라 이 널리지 트랜스퍼가 일어나느냐 이 널리지 트랜스퍼라는 거는 그 방향을 두 개를 보면 되는데 백워드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태스크 T를 지금 학습을 한다. 근데 이 태스크 T를 학습을 함으로써 태스크 T 이전의 태스크들에 대한 성능의 개선이 있냐, 뭐 하락이 있냐를 보는 백워드 트랜스퍼가 있고요. 이게 이제 네거티브한 백워드 트랜스퍼가 생기면 이게 캐타스트로피 포겟팅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현재 태스크 T에 대해서 학습했는데 이전 태스크에 대한 성능이 하락이 발생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포워드 트랜스퍼도 있는데 현재 태스크 T를 학습하고 나서 이 퓨처 태스크에 대해서 어떤 성능 변화가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은 어떤 그 포지티브한 포워드 트랜스퍼를 기대를 합니다. 요 태스크를 학습함으로써 미래의 어떤 태스크를 학습할 때 더 빠르고 뭐 더 효과적으로 어떤 학습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니까요. 네, 그리고 평가를 할 때는 그냥 사실 간단하게 이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스 R이라고 하는 걸 그냥 만들어서 이 R의 어떤 그 각각의 그 컴포넌트들이 뭐 RIJ가 이제 I번째 태스크 I를 학습한 이후에 태스크 J에 대한 테스트 액큐러시를 그 계산을 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매트릭스 자리에다 넣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스크 개수 by T개의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스를 만들고 요걸 가지고 뭐 태스크마다 average accuracy를 계산을 하고
백워드 트랜스퍼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포워드 트랜스퍼도 바로 계산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벨리에이션을 했고요. 결국 이제 캐처스로픽 포게팅이 얼마나 일어났냐랑 그 널리지 트랜스퍼가 백워드, 포워드 이렇게 발생했냐, 그리고 포지티브하게 발생했냐, 네거티브하게 발생했냐, 그거 두 개를 다 매절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핵심적인 내용은 그 그레디언트 에피소딩 메모리인데, 그레디언트 에피소딩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그 에피소딩 메모리라고 하는 거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에피소딩 메모리는 그 시퀀셜하게 태스크가 주어질 때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서 그 관측된 어떤 샘플들의 सब셋을 조금씩 그러니까 핵심적인 어떤 सब셋을 저장해 둘 수도 있고 랜덤하게 샘플링을 해가지고 저장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태스크마다의 그 샘플들의 सब셋을 저장을 해두고 다음 태스크 학습할 때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하는 목적 자체는 당연하게 이 catastrophic forgetting을 좀 해결하겠다. 그리고 네거티브 백워드 트랜스퍼를 최소화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요 논문에서 실험을 할 때는 이 태스크 디스크립터를 그냥 인티저로 뭐 태스크 1이면 1, 2면 2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모리 컨스트레인트는 라지 M 정도의 그 메모리 로케이션이 있다고 버짓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태스크가 총 라지 T개면은 그렇게 그냥 라지 T개로 나눠가지고 각 태스크마다 스몰 M개씩 할당을 해서 뭐 에피소드 메모리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샘플링 알고리즘, 뭐 헐딩 알고리즘 같은 우리가 정해져 있는 어떤 메모리 버퍼 사이즈가 있을 때 각 태스크마다 어떤 효과적인 샘플들을 골라가지고 버퍼에 있는 그 에피소드 메모리 풀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선 요것도 이제 피처로 좀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프레딕터를 학습시키려고 하는 거고 요건 이제 다이멘셔널리티가 P인 그 네트워크 웨이트로 이제 파라미터에서 되는 그냥 뉴럴 네트워크. 네, 그래서 이 에피소딩 메모리에 담겨 있는 이 태스크 T에서 저장된 에피소딩 메모리에 담겨 있는 태스크 K겠네요. 태스크 K에 담겨 있는 에피소딩 메모리에 있는 샘플을 가지고 로스를 사실 계산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데이터들을 그냥 갖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냥 연하는 것처럼 이렇게 로스 계산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가지고 현재 태스크의 로스랑 같이 합쳐서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이제 오버피팅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태스크에 대한 에피소드 메모리 안에 있는 샘플들이기 때문에 그 특정한 샘플 सब셋에 대해서만 이 로스를 줄이게 되고 그 सब셋에 대해서만 오버피팅이 발생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결국 그 뭐 에피소드 메모리 안에 있는 샘플을 가지고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같은 거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전 샘플과 뭐 이전 태스크에 대한 어떤 모델의 아웃풋을 가지고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하면은 이 그 백워드 트랜스퍼를 고려를 했을 때 이게 포지티브한 백워드 트랜스퍼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이전 태스크에 대해 이전 태스크에서 학습된 모델의 아웃풋을 가지고 우리가 그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해가지고 학습을 진행하면은 그냥 이전 태스크에서 학습된 모델의 아웃풋이랑 동일한 거를 유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전 태스크에 대한 어떤 성능 개선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연구에서는 이제 그 에피소딩 메모리를 활용을 하고 그걸 이제 뭐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쓰거나 어떤 그 सब셋에 대한 로스를 계산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그 सब셋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현재 태스크에 대한 학습을 진행을 할 때 결국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가지고 파일도 업데이트를 할 때 요 그레디언트를 최종적인 그레디언트 계산할 때 그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 같은 걸로 쓰는 겁니다. 특히 현재 태스크에 대해서 태스크 T에 대해서 이전 태스크 K 그 T-1
한 개의 태스크들에 대한 각각의 태스크들의 그레디언트 그 에피소드 메모리에 담겨 있는 그 샘플들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계산한 다음에 그 계산한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이 이전 태스크에 대한 로스가 현재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을 마친 이후에 어떤 로스를 계산했을 때 이전 태스크에 대한 로스가 증가하지 않도록 이 그레디언트를 활용을 해서 활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백워드 트랜스퍼가 포지티브한 방향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쉽게 생각하면은 음, 지금 이제 현재 태스크가 G3라고 하면은 이 G1과 G2의 어떤 그레디언트 에피소드 메모리에 대한 그 어떤 그레디언트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그레디언트 이렇게 두 방향으로 있을 때 현재 계산한 현재 태스크에서 계산한 그레디언트 이런 방향이다. 근데 요걸 자체를 우리 파라미터 현재 태스크에서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때 쓰는 게 아니라 요거를 요 두 개의 어떤 그 그레디언트랑 비슷한 방향으로 가게 그러니까 그 내적을 했을 때 0 이상이 되는 두 개의 각도를 계산했을 때 그 90도 안쪽으로 되는 그런 식으로 90도 안쪽으로 되면은 이 이전 태스크에서 계산된 그 그레디언트 이전 태스크에 대한 그 에피소드 메모리로 계산한 그 그레디언트 방향이랑 비슷한 방향으로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하면은 이전 태스크에 대한 로스도 비슷하게 줄 거 아닙니까? 방향이 비슷하니까요. 90도 안쪽으로 되면 그런 식으로 이제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주면서 요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현재 태스크에 대해서 하겠다. 그래서 이전 태스크에 대한 로스가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거나 뭐 비슷하거나 그런 식으로 갈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그 우리가 현재 이 태스크 T에 대한 로스를 이제 줄여야 되는데 단순히 요거만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이 이전 태스크에 대해 저장이 돼 있는 그 에피소딕 메모리 들을 활용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요 이전 태스크 K T 이전에 있는 모든 태스크 K에 대한 이 로스들이 현재 이제 계산을 한 요 이전 태스크에 대한 로스가 요 이전 에피소드 메모리로 계산된 로스가 이전 태스크에서 계산된 그 로스보다 무조건 작아지거나 비슷하게 유지가 되도록 이렇게 컨스트레인트를 주면서 현재 태스크에 대한 로스를 미니마이즈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런 어떤 거의 장점은 그 이전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된 모델, 그러니까 이전 태스크가 끝나고 저장된 요 모델을 사실 저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 우리가 이런 어떤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주면은 요 그 현재 그레디언트 이 G 현재 태스크에서 계산한 이 그레디언트 G에 기반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은 요 이전 로스 이 이전 태스크 K에 대한 이전에 계산된 로스들이 무조건 감소하거나 비슷하도록 우리가 그 규제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전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된 어떤 모델을 저장해 둘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어떤 컴퓨테이셔널하게 효율적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실제로 이제 로스 자체를 뭐 이렇게 로스 자체에 대한 어떤 이니퀄리티를 뭐 규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어떤 로스의 무브먼트를 보면 되겠다. 근데 그 무브먼트를 이전의 그레디언트하고 현재 그레디언트의 어떤 방향을 그 앵글을 계산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적이 결국 뭐 0이 되거나 0보다 크다는 거는 그 중간에 그 사이에 있는 각이 90도보다 작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그 앵글을 계산해서 요 두 개의 로스 이전 태스크에 저장된 그 에피소드 메모리로 계산한 그 그레디언트 방향하고 이번 태스크에서 계산한 그 그레디언트 방향하고 앵글이 90도 안으로 만들게 되면은 이 펑션이 로컬리하게 그 스무스하면은 결국 로컬리하게 리니어하고 펑션이 그리고 이 에피소딕 메모리에 담겨 있는 सब셋이 이전 태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표현할 수 핵심적인 어떤 샘플들이 담겨 있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냥 앵글을 계산해서 이 로스가 어떻게 갈지를 보면은
결국 이게 비슷하면 이전 그 그레디언트 방향하고 현재 그레디언트 방향하고 90도 안쪽이면은 현재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해도 이전 태스크에 대한 로스가 같이 줄어들겠구나.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내적하는 것처럼 써보면은 이네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각각 태스크 K에 대한 어떤 그 에피소드 메모리로 계산한 그레디언트들이 내적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재 태스크에서 학습한, 현재 태스크 T에서 학습한 어떤 그 로스 그레디언트고, 이게 이전 태스크에 있는 그 सब셋으로 계산한 로스고, 요거의 내적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모든 이전 태스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그리고 요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가정들이 있을 때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만족시켜야 되는데, 요게 이제 다시 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요 G라는 거를 계산을 해서 원래는 요걸로 해야 되는데 요거 플러스 이전 에피소드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걸로 요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요 그레디언트랑 대적했을 때 0보다 큰 쪽으로 어떤 규제를 해주는 건데 그래서 어, 그렇다는 거는 단순하게 요 G를 쓴다는 게 아니라 그냥 요 G tilde를 찾겠다는 거거든요. G tilde는 요 inequality constraint를 만족시키면서 이 우리가 현재 태스크에서 계산한 이 그레디언트 G랑 비슷해야겠죠. 기본적으로 요게 이제 핵심적인 그 그레디언트 정보를 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시 포뮬레이션 해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이 G랑 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G tilde의 그 투놈의 제곱 에 2분의 1 한 거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그냥 코스트 펑션이 되는 거고, 옵젝티브가 되는 거고요. 컨스트레인트는 우리가 이미 정해뒀던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서 이 G랑 비슷하면서 이전 에피소드 메모리에 대해서 계산된 그레디언트의 방향과 또 비슷한 이 G tilde를 찾아서 이 G tilde를 가지고 현재 태스크에서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요게 이제 요걸 풀려고 하니까 이게 그냥 보면 이제 그 쿼드라틱 프로그래밍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전에 어떤 그 다른 논문에서 가져온 이 쿼드라틱 프로그래밍 테크닉을 쓰는 건데 결국 이 쿼드라틱 프로그래밍의 프라이머를 이런 어떤 비슷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이 QP랑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QP의 프라이머리 이렇다고 그냥 요거 이제 다른 문제라고 그냥 보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포뮬레이션이 돼 있을 때 요 프로블럼의 그 듀얼을 찾으면은 요 프라이머리 오브젝티브의 그 로우 바운드를 찾아서 요거 이제 컨디션을 맞춰가지고 그 듀얼리티 갭이 없도록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요 프라이머리 프로블럼에 대한 그 듀얼 문제를 찾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포뮬레이션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듀얼 프로블럼의 솔루션, 요 뮤하고 뉴 이렇게 두 개를 찾으면은 이 듀얼의 솔루션을 가지면은 이 프라이머리 솔루션 즉 이 CG하고 CMU가 똑같아지는 요 그 듀얼의 솔루션이 계산이 되면 바로 프라이머리 솔루션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의된 그 프라이머리 문제가 있으면 바로 이제 이렇게 듀얼로 이제 포뮬레이션 할 수가 있고, 이 듀얼을 풀기만 하면은 다시 이제 프라이머리 솔루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요게 동일하게 쓴 거고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풀고자 하는 이 쿼드라틱 프로그램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요거를 이제 풀었으면, 첫 번째 오브젝티브를 풀었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Z라고 그냥 우리가 찾고자 하는 GT를 Z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G는 현재 태스크에서 계산된 그레디언트는 이미 알고 있는 그 고정된 값이잖아요. 그래서 요 G 트랜스포스 G는 우리가 지울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 Z를 바꿈으로써 변화하지 않는 값이니까요. 요거 이제 지우고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요건 이제 네거티브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결국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거니까 그레디언트 반대 네거티브 그레디언트 방향하고 비슷하게 이제
GT들을 찾아야 되니까 각각 그 previous task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primal 폼으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 primal에 대한 그 dual problem을 적어보면 요거랑 똑같이 요거 이제 다 대체해가지고 그냥 보시면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G가 이제 뭐 마이너스 P다. 그리고 요거 inequality도 요런 거랑 비교를 해가지고 요런 거랑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그냥 대치를 해서 보면은 요 우리가 풀고자 하는 그러니까 GT다를 찾아야 되는 이 커적지 프로그램에 대한 듀얼 문제가 이렇게 이제 포뮬레이션이 되고요. 요 듀얼에 대한 솔루션, 그러니까 요 뮤하고 누하고 찾으면은 바로 요 누를 가지고 이 GT다, 그 프라이멀에 대한 솔루션을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듀얼을 풀어서 그 듀얼 솔루션을 가지면 우리가 바로 프라이멀에 대한 솔루션을 얻을 수가 있고 그 프라이멀에 대한 솔루션이 사실 GT에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처음에 요걸 풀고자 했고 요 inequality constraint를 우리가 맨 처음에 정의를 했던 거고요. 요 inequality constraint를 만족시키는 요 GT들을 찾고 나니까 요 듀얼 프로블럼을 그냥 풀어서 프라이멀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얻으면은 바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고자 하는 이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방향, 현재 태스크에서 계산한 그레디언트랑 비슷하면서 이전 태스크에 대한 그 에피소드 메모리에 담겨 있는 그 그레디언트 방향이랑 그 비슷한 90도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식의 어떤 그 GTLD라는 최종적인 그 파라미터 업데이트 방향을 찾을 수가 있었고 그거를 이제 찾는 과정이 이 그레디언트 에피소드 메모리의 그 트레이닝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뭐 이렇게 뭐 쿼저지트 프로그램 때문에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실제로 이제 그렇진 않은 게 그냥 우리가 어떤 컨티뉴엄 업 데이터가 있을 때 요거 이제 학습시킨다고 하면은 이 에피소드 메모리 그 메모리 버퍼를 일단 지정을 해놓고 이게 태스크가 계속 바뀔 때마다 이 에피소드 메모리를 계속 뭐 추가를 하거나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태스크 T by T의 그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스를 정의를 하고 이 태스크가 계속 생길 때마다 이 태스크 안에 있는 그 데이터 셋들에 대해서 뭐 에피소드 메모리를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현재 태스크에 대한 그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고요. 네, 현재 그레디언트는 이전 그레디언트랑 같은 방향이 아닐 수가 있으니까 요 이전 그레디언트들을 그 이전 에피소드 메모리를 가지고 이전 그레디언트들을 다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문제를 이제 포뮬레이션을 해서 이 듀얼을 이제 풀어가지고 그 듀얼의 솔루션을 가지고 프라이머를 찾으면 그러니까 GTLD를 찾을 수가 있고 그 GTLD를 찾는 과정을 이제 쿼드라틱 프로그램을 풀므로써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계산된 GTLD, 그러니까 현재 태스크에서 계산된 그레디언트랑 비슷하면서 이전 태스크에 대한 그레디언트 방향이랑 90도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 GTLD를 찾은 다음에 그 GTLD를 가지고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뭐 이밸류에이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컨티뉴얼 러닝을 하게 됩니다. 실험은 뭐 생각보다 간단한데 데이터셋은 이제 엠리스트를 뭐 그 픽셀 레벨에서 퍼뮤테이션 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엠리스트 이제 로테이션 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파 같은 거를 인크리멘털하게 클래스를 이제 뭐 늘려가면서 또 뭐 다르게 해가면서 한 데이터셋이 있고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총 태스크는 한 20개 정도로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아키텍처는 뭐 이런 아키텍처들을 썼고 러닝 프로토콜은 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뭐 비교를 여기서 이 연구는 사실 그 컨티뉴얼 러닝 초창기 연구여서 각각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싱글 프레딕터를 학습시킨 거랑 비교도 하고 그리고 인디펜던트한 프레딕터를 이제 각각 태스크에 대해서 쓴 거. 그리고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태스크마다 다른 인풋 레이어를 쓴 프레딕터도 있고 그리고 뭐 EWC 같은 그 레그레제이션 기반의 방법
그 iCal 같은 그 experience replay 기반의 방법들도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verage accuracy를 먼저 보면은요. 그리고 그 backward transfer하고 이 forward transfer도 보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 gradient capacity memory가 이 멀티모달 모델, 그러니까 각각 태스크마다 인풋 레이어를 다르게 하는 그런 방법보다 비슷하거나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백워드 트랜스퍼나 포워드 트랜스퍼도 결국 둘 다 포지티브 하면 좋은 겁니다. 혹은 네거티브 하다면 이 정도가 작은 것이 좋은 거고요. 그리고 앰니스트 로테이션에 대해서 포지티브한 그 포워드 트랜스퍼를 보인 게 좀 고무적이고 말씀드렸지만 백워드 트랜스퍼는 작을수록 좋은데 이 잼이 가장 작은 여러 방법들 중에서 가장 작은 정도를 보였습니다. 카테스트럴 포게팅이 가장 적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태스크에 대해서 성능을 태스크가 계속 진행될수록 평가를 한 걸 이제 그냥 플러스를 한 건데요.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더 좋은 성능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에서 이렇게 플롯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컨티뉴얼 러닝 방법들에 비해서 더 적은 컴퓨테이션을 잼은 요구를 하는데 그래도 가장 어떤 그 컴퓨테이션 보틀넥이라고 하면은 이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야 되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에피소드 메모리에 대한 그레디언트 계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쿼드라틱 프로그래밍을 풀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 EWC하고 비교한 것만 봐도 사실은 그 훨씬 적은 그 컴퓨테이션을 가지고도 더 좋은 성능 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피소드 메모리 사이즈를 그냥 뭐 다르게 해서 비교를 해본 건데요. 메모리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샘플들이 더 많이 저장이 되고 더 좋은 샘플들이 저장될 확률이 높으니까 성능이 이제 개선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특히 이제 메모리 기반, 뭐 시냅틱 메모리든 뭐 에피소드 메모리든 뭐 그런 식의 어떤 그 메모리 기반의 방법들은 이 샘플들 많이 저장할수록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컨티뉴얼 러닝 어프로치랑 비교를 해봐도 비슷한 그 동일한 메모리 사이즈 대해서도 훨씬 더 그 성능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태스크마다 이 데이터 샘플들이 뭐 한 번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보여주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한 번만 익스피리언스를 해도 되지만 요건 이제 한 번 하거나 뭐 2번, 5번 보여주라는 어떤 가정을 해본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애큐러시하고 그 백워드 트랜스퍼를 본 건데 EWC나 잼 같은 어떤 컨티뉴얼 러닝 방법들은 더 많은 횟수의 어떤 샘플들을 보여줄 때마다 러닝 머신에게 퍼포먼스 임프루먼트가 더 컸다는 거를 관찰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백워드 트랜스퍼 측면에서 다른 방법들보다 훨씬 더 작은 수치의 그 네거티브 백워드 트랜스퍼를 보였습니다. 그 카타스트로프 포게팅이 가장 적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신기한 거는 이제 이 첫 번째 로우가 그 오라클 퍼포먼스 어퍼 바운드라고 그냥 보면 되거든요. 그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따로 인디펜던트하게 이제 학습을 시킨 그 모델보다 오히려 이제 컨티뉴얼 러닝하게 학습을 시켰음에도 더 좋은 성능을 백워드 트랜스퍼 기준에서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좀 고무적인 결과입니다. 예, 그래서 컨클루전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에피소드 메모리 기반의 컨티뉴얼 러닝 방법을 제안을 한 거고 non IID 세팅, 특히 이제 태스크별로는 로컬리 IID한 이 컨티뉴얼 데이터 계속 들어오는 그 러닝 세팅을 가지고 그 러닝 세팅에 적합한 그레디언트 에피소드 메모리라는 방법을 제안을 했고요. 에버리지 애큐러시뿐만 아니고 어떤 백워드나 포워드 방향의 그 널리지 트랜스퍼가 가능한 것을 이제 매저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그 두 가지 매저를 추가로 활용을 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노벨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점하고 퓨처웍은 이제 태스크 디스크립터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요게 이제 그냥 인티저 태스크 디스크립터를 썼거든요.
근데 요거를 뭐 내추럴 랭귀지 형태로 된 뭐 패러그래프나 센턴스 같은 그 어떤 그 스트럭처된 디스크립터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새로운 태스크 학습할 때 도움이 되니까 포지티브한 포워드 트랜스퍼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퓨처워크로 남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 메모리 매니지먼트를 메모리 버퍼 사이즈가 고정돼 있으면은 요걸 이제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에피소드 메모리를 더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성능이 좀 달라질 겁니다. 그런 것도 이제 퓨처워크로 남겨져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현재 태스크에 대한 어떤 이 GTD 파라미터 업데이트 방향을 개선을 할 때마다 에피소드 메모리에 담겨 있는 이전 태스크에 어, 대한 그 그레디언트 계산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로 남겨져 있는데 그런 어떤 그레디언트 계산에서 더 효율적으로 그레디언트 계산하거나 뭐 더 적은 수의 어떤 계산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컴퓨테이셔널 이피션시를 개선하는 것이 향후 연구 방향이라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